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소식. 이게 제가 류현진 선수 소식을 뭐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 있을 때마다 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류현진 선수 얘기하면 조회수 잘 나오니까 억지로 류현진 선수 없는 얘기 갖다 붙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신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류현진 선수 이야기 나오면은 당연히 저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요. 이거 매일 다뤄봤자 뭐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3, 4일에 한 번씩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전달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류현진 선수를 유력 영입 후보로 꼽혔던 구단이었던 뉴욕 매츠가 좌완 선발인 션 워네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션 워네아 선수는 류현진 선수랑도 사실 친분이 있는 선수인데, 어쨌건 이 선수가 2년에 2,8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에 비해서 좀 젊은 투수이기도 하고 구속 메리트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을 한 것 같고요.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루이스 세베리노라든지 션 머네아 같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 보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팀이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류현진 선수가 뉴욕 매치로 가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뉴욕 매치가 어쨌건 선택한 것은 류현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뉴욕 매치가 류현진 선수를 영입할 확률은 사실상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류현진 선수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아보니 그냥 이제 현지에서 우리 이제 하나이글스 팬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볼티모어 팬들이 류현진 선수 영입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뿐 제대로 된 어떤 소스는 없다라고 합니다. 뭐랄까요, 지금 일단 상황적으로 보면 점점 메이저리그 팀과의 계약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갈 때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포스팅 기간 다 돼 가는데도 뭐 얘기가 없어서 류현진 미국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지켜보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류현진 선수가 막 인기가 폭발, 막 FA 시장에서 인기 대폭발, 이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뭐 류현진 선수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 이력도 있고 구속도 많이 저하돼 있고 지난 시즌에도 이닝 소화를 많이 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최대업급으로 꼽히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은 류현진 선수에게 아주 좋은 오퍼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약이 안 될 거다라고 뭐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굉장히 낙천적인 선수고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요. 딱히 뭐 어디에 목매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온 최강야구 예고편 보시면 검색해보세요. 최강야구 류현진 검색해보시면 류현진 선수가 이제 시구자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최강야구 경기할 때 잠실야구장에. 근데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계약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류현진 선수의 어떤 지난 시절의 성격 같은 걸 다 미루어 봤을 때 뭐 좋은 오퍼 되면 가고, 좋은 데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 있으면 가고, 근데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나 하나이글스 가는 것도 좋다, 딱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화면에서 류현진 선수 보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김선우 해설위원이 굉장히 재치 있는 메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메이저리그에 잔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하나이글스에 복귀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옵션은 최강야구로 들어오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최강야구로 갈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위트였습니다. 자, 다저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저스에 가게 되면 류현진 선수가 선발 경쟁을 해야 돼요. 6선발 체제로 간다고 해도 6선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그 부분을 모를 선수가 아니고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유력 팀으로는 샌디에이고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썰만 지금 무성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류현진 선수는 우승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바가 있는데 샌디에고도 물론 강팀이긴 하지만 과연 챔피언 컨텐더에 가까운 팀이냐라고 하면 조금 갸웃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입맛에 맞을지는 또 모르겠고 실제로 오퍼가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류현진 선수는 우리 장민재 선수, 이태양 선수, 이민우 선수, 김기중 선수, 남지민 선수와 함께 오키나와로 가서 이제 훈련을 시작했죠. 아마도 어제 훈련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작했을 텐데 우리 선수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민재, 이태양 같은 선수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 저녁에 훈련 안 할 때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현진이 형 하면서 또 얘기 좀 애교 좀 부려서 류현진 선수의 마음이 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주 정말 뇌피셜인데 류현진 선수가 오랜만에 후배들이랑 이렇게 진짜 살을 맞대면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또 고향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의 바람이었고요. 자, 그리고 중계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예상했었던 쿠팡이 아닌 티빙이 유무선 중계권 우선 협상권을 따내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협상권을 이게 중계권을 따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선 협상권이다라는 것은 뭐 어떤 조건들만 이렇게 맞으면 티빙이 사실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중에서도 거의 넘사벽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티빙이 우선 중계권을 결국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예상된 쿠팡은 입찰 자체를 불참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계권 요거 비싼 것 같아요. 중계권 좀 비싸게 받고 수입이 늘어나면 셀러리 캡도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KBO 리그 미디어 중계권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티빙이 갖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구단별 채널을 이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티빙이 아마도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선 티빙이 하냐, 뭐 쿠팡이 하냐, 누가 하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유료화가 되느냐 문제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가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TV 시청 자체가 뭐 바뀌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모바일로 보거나 인터넷으로 볼 때는 결국은 티빙에 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화가 되는 거죠. 결국은 훗날 당장 2026년 안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TV로 보려 해도 유료화가 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사실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유료화로 다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사실 티빙에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류현진 선수 이야기와 티빙이 이제 KBO 중계권 우선 협상권을 따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건강하세요.